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분양 계약 해제를 고민하며 저희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몇백만 원도 아닌 수억 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직원의 설명과 달리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 이로 인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 부족, 연체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입니다. 가계약금만 냈는데 해제하려면 수천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분양 계약은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자주 보이는 사례는 직원의 권유로 홍보관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부터 먼저 납부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 혹시 장음을 못 치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취소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은 쉽게 해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금전적 손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계약금이든 계약금이든 해제 시 총 공급 금액의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단순 변심이나 자금 사정만으로는 해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직원의 권유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 단계에서 해제를 고민했지만 전매를 책임지고 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시간을 보냈다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입니다. 중도금이 실행된 순간부터는 계약 해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사기나 기망행위 또는 관련 법률 위반 정황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방문판매법, 건축물 분양 관련법, 약관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이 안 나온 건 사기 아니냐라며 소송을 고민하시지만 단순히 대출 한도가 기대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인 사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해제 사유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장음 못 치르면 연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연체로 해결되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시행사 측에서는 해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구상금 소송 등 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는 분양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통해 해결 방향을 잡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장음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